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갈라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네, 이육사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그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극한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디어 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주는지 미디어 톡톡이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톡톡의 홍다인 박은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 정유년 다개해에 다개해가 됐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은석쌤은 정유년 다개해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저 자신을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병아리에서 알을 품을 수 있는 닭의 모습이 되도록 성장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그럼 다인 선생님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굉장히 단순해서 네, 그냥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뭔가 올해는 이제 제가 또 나이가 3땡이 됐습니다. 33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건강하고 좀 규칙적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박하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루긴 어려울 수 있는 소망일 수 있겠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길. 네. 정유년 다개해에 계란을 수입해오는 아픔 가운데 AI로 구제역으로 마음고생하는 녹가에 희망의 무지개가 생겨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미디어 톡톡 어떤 이야기들 나누게 될지 은석쌤이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인 고용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을 미디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마을 미디어에 대해 소개해 줄 고영준 선생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데 네. 멀리서. 네, 고영준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미 좀 전에 기침으로 먼저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역시 네. 센스 있으십니다. 네. 저도 모르게 또 오랜만에 여기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됐나 봐요. 네네. 기침으로 먼저 죄송하게 잠깐 먼저 인사를 드렸고요. 지금 사는 곳은 전주 지역이고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신문,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라디오도 가끔 한 번씩 마시러 오고 해서 목소리는 아마 처음이지만 좀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4월에 저희 팟캐스트 교육을 하는데 고영준 선생님께서 네. 네, 3월부터라고 합니다. 네, 네. 3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영준 선생님께서 함께 지도 편달해 주시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시면 아마 생방 중에 기침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도 네. 2년 전 정도의 그런 관련 교육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이렇게 오시자마자 네. 약간 떼뚱맞긴 하겠지만 네. 선생님 올해 소망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한 작년부터 갖고 있는 소망인데요. 이제 네네. 올해 좀 구체화시킬 부분인데 건강을 좀 챙겨야겠다. 네, 그게 저도. 압도적으로 한 90% 이상인 것 같고 또 올해는 아까 마을 미디어 지금 재미있는 라디오처럼 공동체 라디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기 익산, 전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중심으로 이런 마을 내지는 공동체 라디오가 네. 공동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네네. 좀 작업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얼굴빛은 여러분 좋죠. 지금 보이지 않으셔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네. 굉장히 얼굴에 윤이 나고 반짝반짝하셔서 네.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심지어 지금 네. 다리 깁스를 하고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좀 편찮으신데 얼굴빛이 너무 좋으셔서 다행이에요. 입을 깁스 안 해서 오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게 지금 선생님께서 깁스를 풀으신다는 그 일정에 맞췄는데 맞아요. 네. 하고 오셔서 좀 깜짝 놀랬고 네, 처음 연락 주실 때만 해도 저도 그때쯤은 풀겠구나 했는데 지금 7주째이거든요. 네. 그래도 간만에 이제 여기 저희 방송 때문에 바람을 이렇게 오래 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좋나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방콕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엄청 글을 많이 그렇죠. 담으시더라고요. 세상과의 네, 소통을 네. 위한 창구였군요. 네. 네네. 그 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그런 뭔가 연구 같은 경우는 꼭 올해 소망 이루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저에게는 그 네. 마을 미디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네. 그 마을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가 2015년에 그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 있죠. 네, 운구. 그 드라마의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요즘 21세기에 그 아파트가 많은 주거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마을 미디어가 가능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아파트여서 아파트여서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한동안 얼마 전까지는 이제 마을 라디오, 또 그 마을 라디오, 마을 미디어가 나온 그런 단어 쓰인 적이 5년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5년 전에 서울시에서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이제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하면서 이제 마을 미디어라는 게 처음 쓰였다고는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라는 말을 쓰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익산에서도 지금 재미있는 라디오, 그 전에 감감 소식, 그리고 감탄 소식, 네네. 그리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네. 워낙에 좀 몇 년 전이라. 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만한 게 소동축제 때 네, 저도 섰었습니다. 그렇죠. 네. 노란 부스 안에서 맞습니다. 방송을 하셨던. 네. 그래서 아주 정말 일반 자동차 라디오에서 그 주파수를 따서 했던 그렇죠. 활동이라 아주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수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제 마을 미디어라고는 부르지 않았지만 네네, 넓게 그렇죠. 봐서는 그런 활동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공동체 라디오, 마을 라디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한동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마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자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을 라디오, 뭐 예를 들어 성북 FM, 관악 FM, 거기가 이제 마을 라디오라고 하는데 거기는 구 하나가 인구가 막 60만, 70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 진안 같은 경우도 마을 라디오. 근데 진안 인구가 2만 3천 명이 공식이고 실질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한 18,000명 정도 사신다고 거주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읍내에서 주로 하시는 이런 팟캐스트 방송인데 거기도 마을 라디오. 어디는 좀 더 적은 수가 동네에서 주부님들이 같이 하는 마을 라디오. 근데 도대체 서울 구도 마을이고 그쵸. 리도 마을이고 마을 라디오가 정의가 뭐냐라는 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마을 미디어에서 마을이라는 정의는 어느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공통된 지역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마을 라디오에 관심 있고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지역에 살아도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 제가 전주 마을 미디어에 네. 참여해도 그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익산 모현동 만약에 동네 방송이라고 한다고 하면 꼭 거기에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가 있어서 등본상 거주지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집은 거기 아니지만 직장이 거기 있거나 생활을 거기서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 그리고 나는 뭐 모현동이 아닌 부성동에 살지만 이 마을 라디오의 뜻을 같이 한다 하는 그쵸. 분들까지를 마을 라디오 범위 안에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마을 라디오가 생긴 요즘에 더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굳이 저희가 라디오나 미디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최근에 마을 만들기, 그쵸, 뭐 맞아요. 사회적 경제, 네.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성 회복, 활성화란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면 더 많은 소통이 된더라라고 해서 마을 미디어, 마을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공간일 텐데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앞에 두 분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저 아까 얘기했습니다. 산땡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다 33 하셨구나. 살입니다. 네. 네. 저랑 큰 차이 안 제가 제일 나시는데요? 어린 것 같군요. 네. 갑자기 그 이야기 듣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얼마 전부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성 회복. 네. 그쵸. 공동체 활성화. 굉장히 어려운. 근데 공동체라는 말 자체도 저희가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네. 그때는 초등학교 때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국민학교 전 때.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네. 그 교과서를 보면 네. 품앗이, 두레 네.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공동체란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본연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정말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같은 아파트 옆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어도 뭐 한참 후에 알고 그리고 이웃집에 누가 그쵸, 사는지도 그쵸. 모르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과거처럼 공동체, 이웃 간의 그것이- 정으로 가자. 그것이 뭔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 큰 그렇- 돈과 그런 네. 거를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게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응답하라 1988 네네. 같은 게 뜨는 이유도 네. 예전에 대한 기억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랬었다. 뭐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때에 대한 향수, 그리고 이제 못 겪었던 친구들은 우리 과거 엄마 아빠가 저랬구나라는 또 새로운 느낌들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엄마 아빠가 설마요. 저랬구나. 설마.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제가 품앗이 이야기할 때 눈빛을 봤거든요. 심지어 품앗이를 해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마을 라디오를 하면서 활동 공간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구 단위, 동 단위 모여서 어떠한 동에 있는 뭐 주민센터 한 공간 같이 스튜디오를 여기처럼 만들어서 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조차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되는 부분 있습니다. 관리 네. 아저씨가 방송하십니다. 차별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그것하고도 연계됐는데 최근에 아파트에서 이런 라디오 방송에 대한 시도가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근데 이게 2년 사이에 이제 붐이니까 늦었다고 할 수 없는데 작년 올해 약간 사이에 좀 전북이 늦죠. 그렇죠. 좀 늦긴 하죠. 네. 지금 전북에 생긴 전북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마을 라디오 실효 준비를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구나.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활용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아까 그 관리인 네. 아저씨 네. 삼촌 말씀도 주셨지만 저희 아파트마다 다 그 스피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으로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긴 한데 사실 그건 좀 어렵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렇죠.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있는 집은 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잠깐이라도 엘리베이터는 저희 아파트에는 없는데 좋은 아파트인가 보네요. 저희도 없어요. 네. 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근처 앞에 버스 정류장 그런 데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때 방송을 하고 그 동네 아파트나 지역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거기에 뭐 사연함 같은 걸 놓고 사연을 쓰면 다음 날 재밌겠네요. 그럼 그 시간에 항상 출근이나 가는 학생들은 뭐 기다릴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쓴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아파트에는 그런 스피커 시설들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는 아파트들은 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곳들은 원래 없었는데 아파트에 이런 걸 하자라고 해서 공원 같은 그 아파트 내 공원에 스피커를 달아서 방송을 하기 시작하고 우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가장 보편적으로 집 안에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일방적으로 다 들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네. 근데 온오프가 저도 있으면 속으로 지금 그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듣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요. 이제 들을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파트로 요즘은 더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의 다 대답을 해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뭐 서울에서 맨 처음에 그 시 정책으로 네. 네, 마을 미디어 사업이 엄청 활발해지면서 네, 지금 뭐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 현황이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금방도 네. 얘기를 대략적으로는 네, 해주셨지만 그래서 그 과정과 좀 현황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마을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안에서도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면 그 네. 안에 기존에 마을이 있었거든요. 네. 공동체 라디오라고 저희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을 동을 단위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성 공동체 아니면 뭐 아이들 공동체, 그쵸. 여성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도 익산 여성 라디오 그 안에서도 뭐 익산 부성동 라디오 수없이 나누는 부분 네네네. 중에 하나가 지역이었는데 요즘 그게 다른 섹션으로 조금 나와서 더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게 불과 한 아까 말씀드린 5년에서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앞으로는 더 한동안은 증가할 것이라고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 서울 같은 제가 이제 마을 라디오 활동도 하지만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뭐 세미나나 그런 것도 많이 다녀요. 서울 지역도 자주 가는데 네, 화려한 페이스북에서 활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페이스북 홍보해 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네. 열심히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가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네, 강 DJ님은 페북 하시나요? 저는 안 합니다. 네. 친구해질 뻔했네요. 어떻게 보면 그 SNS 활동하는 것도 제가 네네. 이런 미디어 활동, 시민 미디어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마을 미디어 축제를 해요. 그래서 지역에서 있는 모든 라디오가 이제 나와서 각자 PT 발표도 하고 함께 교류의 장도 있고 하는데 한 3년 전까지는 그래도 저도 서울을 왔다 갔다 서울도 이제 교육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마을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의 수를 알았는데 작년부터는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겨서 늘어서, 네네. 하물며 서울에 있는 담당자분들도 너무 확실히 많아서. 잘 몰라요. 네네. 정기적으로 이제 수 검사는 하겠지만 그쵸.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시는 것처럼 확실한 이제 통계까지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하나의 개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5, 60개 정도이고 부산은 30개 부산. 정도이고요. 와. 네. 그게 이제 물론 조사하는 기준이나 아니면 한계가 있겠죠. 그쵸. 물론 조용조용히 알려지지 않는 곳이 있으면 이제 사실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네. 하는 뭐 요즘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나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진짜 동네 사람들하고 하면 네, 그것이 마을 그렇죠. 미디어고 네네. 그렇죠. 확실하게 이렇게 딱 선을 긋기는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래서 서울 한 5, 60개, 부산 30개 정도의 통계 근거는 좀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공동체나 어떤 마을 주민들이나 좀 지속적으로 모여서 하는 혼자 1인 방송이 아닌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고요. 전라북도도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20개예요. 우와. 생각보다 많죠. 네네네. 많은데 이제 전북의 특징은 서울 같은 경우는 5, 60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다 라디오예요. 라디오인데 전북은 지금 20개 중에서 13개 정도가 마을 신문이고 7개 정도가 라디오인데 이제 그 부분도 전북도 한 뭐 내년 정도 조사를 하면 이런 라디오 팟캐스트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신문보다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부산, 서울 말씀드렸고 거기가 가장 앞서가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강원도 지역도 활발해지고 있고 제주 지역도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마을 라디오가 5개가 생겼어요. 우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재미있는 라디오처럼 제주에도 영상 미디어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기반하는 라디오가 있고 4개는 동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죠. 근데 지역마다 조금씩 그 지역의 느낌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 제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귀농 아니 귀촌이죠. 네, 제주 네. 지역으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언뜻 작년에 제주 가서 들어보니까 한 해에 뭐 5만 명, 6만 명씩 인구가 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 특징이 라디오의 특징을 보면 그렇죠. 귀농하신 분들과 기존의 선주민분들, 지역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고요. 네네 그런 거기 안에서 교류가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많지만 오래된 지역이니까 익산도 전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구도심이 네. 있잖아요. 네. 가장 노령화 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부산이. 네네. 그런 부분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네네. 보니까. 그래서 부산은 조금 도시 재생적인 그런 느낌이 많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활성화시키자 도시 재생 하는 부분이 많고 서울 지역은 그 모든 게 다 좀 혼합이 된 느낌들. 굉장히 다양하게 인구가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현황은 대체적으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발해지고 있다. 네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지금 그 활동의 중심에 계신 미디어 활동가 고영주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기침을 했던. 네. 그 금방 이제 신문과 라디오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마을 미디어의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런 종류와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미디어의 종류라고 하면 일단 청취자분들도 마을 미디어란 말은 아직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마을을 떼고 생각해 보시면 이미 다 알고 네. 계신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매체들, 신문, 라디오, 그리고 영상 매체들, 그리고 잡지가 있죠. 네. 이 앞에 붙은 마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을 잡지, 마을 신문, 마을 라디오, 마을 방송이 콘텐츠고요. 네. 근데 대부분 마을 신문 하면 안 해봤지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주민분들이 마을 모여서 이야기를 마을 담아- 신문을 하나 어. 보다. 그래서 마을 영상?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맞아. 뭔가 다큐를 찍나 보다. 근데 마을 라디오 하면 뭐지? 뭐 라디오라는 네, 것이 MBC 나가는 건가? 네, 그렇게 네. 생각 많이 하세요. 라디오 생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것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라디오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제 팟캐스트죠. 네네. 네, 팟캐스트고 인터넷 방송이 있고요. 네. 그리고 MBC, KBS처럼 전파를 싸서 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소출력 라디오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 7개가 있고요. 이제 서울 마포 와. FM, 관악 FM, 그리고 대구의 성서구에 있는 성서 FM, 그리고 광주 FM, 그리고 뭐 영주 FM 그런 식으로 있는데 아직 강원 지역하고 여기 전북 지역은 없어요. 저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네. 네.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처음에 그게 2002년도에 시범 사업이어서 2004년부터 정규 방송이 됐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이제 법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전파법에도 있고 공동체 라디오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체 라디오법이 아니라 공동체 라디오 관련된 법들 조항들이죠. 당시에는 개관할 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도 좀 잘 만들고 이게 방송국이죠. 네네.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국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스튜디오가 몇 개 있어요. 기존 지상파 라디오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녹음하고 여기서도 우와. 생방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아쉽게도 2009년도에 그와 관련된 지원책이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네, 어떤 흐름인지는 알겠습니다. 없어져서 지금은 그 후로는 이제 그 전파를 쓰는 지상파 라디오는 아직 허가를 해주고 있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새로 생긴 곳들은 없는데 그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개관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하지만 이것도 기계인지라 새로 사야 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생각을 할 때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건 그 활동하시는 분들 인건비까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마을 라디오 정말 뭐 우리가 우수 사례라고 말하는 곳들 우수 사례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그만큼 그 우수 사례를 만들어가는 그 마을 분들은 얼마나 애쓰시면서 하시겠어요. 그쵸.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저희 지금 2달에 네. 아니 3달에 한 번인가요? 그렇죠.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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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활동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래도 뭔가 이게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뭐 교통비라도 하고 하면 그럼 좋겠죠. 광고를 끼워야겠죠 또 네. 상업적인 것처럼. 그래서 동네 빵집을 홍보한다던가. 이제 광고가 허용이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2009년도까지는 광고가 허용이 안 됐어요. 아. 저희가 이제 공익적인 네네. 부분으로 공동체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광고까지도 괜찮고 단지 그렇구나. 이런 마을 라디오는 그 상업을 목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미있는 라디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그쵸. 안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라디오를 우리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뭔가 우리가 때로는 모여서 회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아주 중요하죠. capture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뭔가 우리가 조금 그 본래의 공동체 활성화 취지를 위한 그런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광고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정말 설명이 참 쉽고 네. 명쾌하고 네 엄청 지금 마치 이것은 마을 미디어 관련된 수업 좀 편하게 듣는 듯한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지금 네,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부분은 다양해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정보, 지역의 정보나 공동체 정보, 그리고 이제 교양. 네, 근데 네.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은 취미를 많이 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영화를 소개한다던가 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난 뜨개질을 하면 뜨개질 이야기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그럼 보이는 라디오 설명을 어떻게 잘 하겠죠? 듣고 듣으신 다음에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까지는 아닌데 활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진은. 그렇구나. 네. 예를 들어 재미있는 라디오라고 하면 우리 게시판이 있다고 하면 네네. 그 장면을 찍어서 올리는. 네. 근데 그쵸. 보이는 라디오만큼은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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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콘텐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이야기, 마을에 대한 고민들, 우리 이웃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지상파와 다른 점은 뭐 영화 이야기 하면 기존 지상파와 똑같네 콘텐츠가 그쵸, 좀 정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똑같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점이 뭐냐 같은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이야기 그리고 내 친구 이야기 맞아. 그리고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전주는 멀티플렉스가 뭐 7개 물론 멀티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역 극장을 살려야 되니까 멀티가 7개 8개 군산도 2개인데 익산은 왜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취미 복식 얘기를 중입니다. 취미 얘기를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고민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게- 콘텐츠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상업 미디어랑 그 네. 마을 미디어 콘텐츠의 굉장히 큰 차이겠네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맞다. 익산에 멀티는 하나지만 또 훈련극장이 있죠. 그쵸. 네, 재미극장이라고. 그쵸. 깜빡할 네. 뻔했습니다. 네, 네. 재미극장이지. 네. 네, 그쵸. 네. 그렇게 제가 네. 보면 사람들이 참 자기랑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마을 미디어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또 확실하게 있을 거예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목받고 있는 이유. 네. 그게 이제 활성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앞에서도 몇 번 최근 들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활동을 하지만 또 이제 이런 경험담을 소개해드리는 이제 교육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죠. 근데 제가 네네. 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낯설어요. 아. 쥐가 뭔데 교육을 해? 중심에 계십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기보다는 제가 활동했던 경험들을 이제 앞으로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걸 하는데 관심들이 최근에 많아져서 왜 그럴까 그런 고민,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저희가 대중 미디어 활성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미디어 센터가 생긴 목적들이 그렇죠. 이제 역사가 거의 10년, 15년들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면 또 미디어라고 하면 몇몇 방송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주위에
10년, 15년 전은 캠코더도 비싸죠. 그때는 부잣집. 그렇죠. 네. 금수저. 네. 카메라 하나 사는 것도 그니까요. 와 엄마 옛날에 못 쓰겠어요. 그냥 사진 찍는 카메라도 모셔놓고. 네.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죠. 그렇죠. 네, 막 PCS 폰이 있을 때고.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런 것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몇몇 그 전문가만이 이런 방송이나 미디어의 주체 주인이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센터들이 이제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센터들의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인 누구나 다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가 최근에는 네. 정말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왜 네,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말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뭐죠?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재미있는 라디오도 큰 틀에서는 퍼블릭 액세스 그렇죠. 시민들의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송인데 우리가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뭐 블로그를 하고 카톡으로 카톡 말을 해도 되겠죠? 네, SNS로 깨똑. 네, 깨떡. 아. 네, SNS를 통해서 뭔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다 우리 주위의 일상의 미디어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센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구를 했던 부분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라디오나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교육을 받고 한다고 해도 10년 전이라고 하면 정말 퍼블SS처럼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을 가서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만으로도 충분히 영화를 찍고 맞아요. 라디오 방송 녹음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런 시기가 돼서 활성화가 되고 또 한 작년부터 보면 이런 활성화 붐을 따라서 TV에서도 좀 이런 이름 미디어를 채용한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마리텔이라고 하던가요? 맞아요. 마리텔. 네, 마리텔이라고 하던 그런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한 축. 그리고 하나는 이런 마을이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마을 만들기 뭐 전국대회도 있고 그리고 뭐 공동체 활성화 관련된 사업들도 지원 사업도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미디어하고 맞물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침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공동체와 마을이고 그런데 마을 미디어 이런 미디어가 대중화되고 있으니 이 두 개가 만나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나도 스마트폰으로 뭔가 만들 수 있겠다. 그쵸. 그리고 SNS를 통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부담감이 전문가라는 생각이 맞아. 조금 맞아. 낮아지고 있어요. 네. 쉽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주목을 받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네. 굉장히 용감한 분들인 것 같아서 참 많이 우리도 궁금하네요. 있잖아요. 저도 저라고는 지금-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 해야지 라고 했는데 제 대사를 뺏어가셨어요. 먼저 치고 나오셨군요. 그렇죠. 앞에 계신 분들 같은 분들이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쵸. 지금 보이는 날이나 못 보시지만 옆에 PD를 열심히 맞아요. 봐주고 계시는 신 PD님도 네. 마찬가지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분들이 아니고 그래야 되고 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들, 청소년, 주부님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아이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마을 라디오 하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고 하면 마을 라디오가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의 틀 안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마을 라디오를 얘기하지만 자연스럽게 공동체 라디오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을 기반으로 하진 않지만 지역의 주부님들이 모이는 라디오면 그건 주부 라디오고 주부라는 공동체 라디오잖아요. 근데 한 지역에서 하면 그걸 마을 라디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이 모여서 하는 주부들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어르신 이야기 다양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 여기
마을 미래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주부님들만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만나봤던 주부님이 말라도 하신 분들 쉬는 시간이랑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쉬실 거잖아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마이크가 꺼지니까 정말 편안한 이야기들. 예를 들자고 하면 또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주부님부터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까지 한 주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연령대별로 고민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고민처럼 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요즘 밤에 아기가 잠을 안 잔다. 정말 그러니까 공감이 가지 않으시겠네요. 뭐 그런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데 실은 조카들이 1살 미만에 다 저희 집에서 커서 감자경을 했습니다. 애들은 꼭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리고 하물며 집에서 제가 가장 어리라는 이유로 꼭 제가 재워야 돼요. 네, 여담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아이들 이제 학교와 관련된 교재값 같은 거. 좀 지나면 애들 이제 진로 문제, 학교 문제.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이제 노후 문제 걱정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내 혼자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걸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과 같이 고민을 하겠죠. 그쵸. 그것을 이제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그 방송을 듣는 주부님들은 맞아 내가 그래 하고 공감이 되고 그쵸. 또 주부님이 아닌 신랑이 들으면 방송을 들으면서 내 와이프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공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다양한 그 부분 주민들이 이런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맞으시죠. 자신감 가지고 뿌듯합니다. 네, 그렇게 어떤 공동체라는 네. 큰 틀이 큰 틀에 되게 잘 이용될 수, 그러니까 이용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 마을 미디어가 되게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체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들고,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아는 분이 자기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엘리베이터 타는 분들한테 다 인사를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이제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그분들 하나하나를 다 CCTV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무서운데요? 네? 무서운데? 아니 그 CCTV가 어떤 그 개념이냐면 내 아이를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른. 네. 만약에 내 아이가 어디 뭐 사라졌거나 그랬을 때 저희 아이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 걔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갔어. 또 가다 또 이제 아는 마을 분이 아파트 같이 사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저희 아이 보셨나요? 그러면 거기 걔 어디 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공동체가 그렇죠. 안정됐을 때 사실 그 마을이 아이를 같이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 네. 근데 이것도 앞에서 저희 함께 얘기 나눴던 것처럼 정말 저 어렸을 때는 공감되시죠? 네, 어렸을 때는 공감되시죠? 네, 그렇죠. 그때는 저도 골목길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다 예를 들어 누구 엄마, 누구네 엄마. 네, 물론 맞아요. 이것은 주부님으로서는 안 좋아요. 그쵸? 이름을 불러줘야지 누구네 엄마야.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 마음으로 예전에는 누구네 엄마, 네. 누구네 엄마. 그리고 이제 애들이 뛰어놀면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방 같은 상황에 뭐 옆집 또리는 엄마가 간다고 하면 우리 뭐 왕눈이 못 봤어? 왕눈이 맞아요. 왕눈이 저기에서 놀고 있던데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잘 모르죠.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죠. 그 아파트 라인에 1년을 살아도 몇 층에 사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저도 사실 인사를 잘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방송은 이렇게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유독 인사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사하시니까 저도 반갑게 하고 기분도 맞아요. 좋아지는데 그 마음으로 나도 인사해야겠다 하는데 막상 다음에 인사하려고 하면 뭔가 오글오글하고 제가 좀 내성적이라 좀 쑥스러워요. 그런가요? 다시 한번 방송을 하면서 인사를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애쓰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다면 그것이 편할 텐데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을 미디어가 아까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네.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그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네. 좀 잘 되고 있는 네. 마을 미디어 활용 사례? 재밌는 날이요. 네, 좋다. 좋다. 네. 재미있는 라디오. 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하니까 네. 제가 일단은 제외하고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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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례를 네. 뭐 전북 지역 포함해서 그런 네.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음. 조금 더 마을 미디어 그리고 마을 라디오에 대한 이해가 네.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듣고 네. 계신 분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도 있고, 서울은 뭐 동작 FM이라든지, 네, 소문 들었습니다. 네. 그 이제 관악 FM하고 마포 FM도 있어요. 네, 그 구에 네. 있는 곳들인데 여기가 이제 라디오 쪽으로만 보면 마을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의 맛 형격인 아까 전파를 쏘는 라디오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12년, 11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 곳들은 정말 그만큼 많은 사례를 만들어가고 거기는 이제 지상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부분이 뭐 이 부분 추후에 이제 더 자세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생방송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바뀌는 똑같죠. 그렇구나. 주민분들이 다 하는 네네. 방송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더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네네네. 이제 좀 더 중심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작 FM은 전파를 쏘지 않는 최근 들어 재미있는 라디오처럼 이제 팟캐스트. 시작을 해서 팟캐스트라는 방송들인데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의제들을 만들어가요. 지역의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뉴스로 많이 접하는 뭐 네네. 여기 고층 주택 아파트들이 생기는데 그 앞에 있는 뭐 그게 뭐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조망권 말고 조망권 말고 햇빛이 뭐죠? 안 들어오는 일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역시 신 PD님 아주 똑똑하십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좀 다룬다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을 해 나가고 아니면 갑자기 오래 거주하고 있는 가게들이 갑자기 재개발돼서 없어질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주민들과 모여서 방송을 통해서 공유한다든지 그 방송에 그런 담당 공무원들로 나와서 좀 응원해 준다든지 이전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었잖아요. 시청에 민원 그렇죠. 넣는 것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네. 그리고 우리 지역도 이제 좀 전국적으로 사례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인 사례 우수 사례라고 하면 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물론 그 안에는 한 5년 10년 하다 보니까 조금 활발성이 떨어졌다가 다시 활발해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주에 있는 덕진 복지관에 있는 덕진 노인복지관 어르신 네. 노인방송인데요. 네. 거기는 노인방송 중에서는 전국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가 우와. 되어버리셨어요. 와. 그래서 거기 이제 담당 복지사님이 전국에서 워낙 견학이 많이 오니까 PT 발표가 전문가가 되셨어요. PT 쫙 피고 네, 쫙쫙쫙 네, 그 정도로. 네. 근데 거기도 이제 월요일부터 2009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월화수목 금 방송을 하세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복지관 보면 요즘 다 시설이 좋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관내 다 스피커 방송을 하세요. 와. 점심시간 같은 때 이제도 생방송으로 하면서 사연도 받고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 계속 다른 분들이 한 달 동안에 이제 하시는 방송인데 그 덕진복지관 예 중에 하나가 그 앞에 덕진복지관이 큰 도로가에 있는데 네네. 그 앞에가 8차선이에요. 8차선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떠올리시면 아마 상상이 되겠지만 거기가 고속화 도로는 아닌데 차들이 좀 쌩쌩 달리는 곳이에요. 네, 위치는 이제 원대 한방병원 있는 그 근처거든요. 네, 거기도 송촌동 가는 쪽인데 초 입구라서 차들이 엄청 빨리 달려요. 네네, 저도 빨리 달렸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방송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반성도 해보고. 그렇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복지관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육을 가기 전엔 몰랐는데 그분들을 만나 뵈니까 전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곳이래요.
왜냐하면 되게 밀리는데 신호가 짧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2009년도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 말 듣고 보니까 8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길을 건너야 되는데 네네. 건널목이 너무 그 작구나. 앞에 없고 제 걸음으로 한참을 걸어야지 양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한참, 오른쪽으로 한참. 그래서 네. 무단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막 다리도 아프시고 막 허리도 아프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건너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사고율이 많으셨나 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좀 시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아마도 시가 당연히 어르신들이나 복지관 이런 교통사고 그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 각 동, 각 공동체, 각 주민들에 대한 뭐 서비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순위에 있어서 밀렸을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역 지상파 뭐 뉴스나 그런 데 제보를 하셨는데 이거 역시 잘 다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마을 라디오 공동사령이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지상파 예를 들어서 MBC나 KBS가 다뤄주고 싶지 않아서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한정된 우선순위가. 방송인데 전라북도를 다 다뤄야 되니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어르신들이 저희처럼 팟캐스트를 하신 거예요. 우와. 이 방송을 라디오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특집으로 막 기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마침 거기는 방송도 하시면서 노인신문도 같이 발행을 하셨어요. 엄청난 같은 시기에. 그 마을 네. 미디어 집약체십니다. 그분들. 그렇게 이제 몇 번 하셨더니 한 2, 3개월이 채 안 돼서 그 덕진복지관 주변이 노인 안전지구로 선포가 됐어요. 우와.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 근처 가면 네네네. 노란 삼각선 네. 표지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노인 보호구역이 생기고 그렇구나. 건널목도 좀 더 가까워지고 그 8차선 가운데 저희 이제 화단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 분리대처럼 그런 것도 생겼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교통사고율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방송들을 어르신들이 오. 직접 기획도 하고 지금 저희 방송처럼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지상파에서 만약에 이걸 다뤘다면 못 다뤘지만 아쉽게도 이런 식이었겠죠. 이런 방법이었겠죠. 왠지 이런 식은 뉘앙스가 별로 안 좋네요. 이런 네. 방법이었겠죠. 네. 거기 방송 리포터가 나오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진 노인복지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교통사고율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르신 의견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이제 하겠죠. 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아유 그 덕진복지관 교통사고도 많고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하면서 직접 리포터도 나가는 거죠. 이 앞에 교통사고가 많은데 건너기도 힘들고 뭐 어쩌. 그러면 대답하시는 분도 그러게 말이야 막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딱 들으면 좀 정말 딱 그분들 들을 수 있는. 근데 이런 방송들이 되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방송이나 교육 활동을 안 하셨다고 하면 지금도 거기가 교통사고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전주 평화동에 거기는 이제 마을신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2009년 10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영상도 하시고 이런 라디오 방송도 이제 하시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미있는 라디오처럼 두 분이 하시는 방송을 하는 게 하나의 꿈 중에 하나예요. 정말요? 우리도 방송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그거는. 근데 이제 신문으로 출발해서 신문은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을 미디어, 라디오나 신문 그리고 그분들은 정기적인 이런 팟캐스트는 안 하시지만 공개 방송을 한 번씩 하세요. 벼룩시장을 하면서 그런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데 그런 걸 하러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재미있는 라디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고 모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오늘 말만 하면 되지만 이걸 기획과 글을 쓰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아닌가? 그렇죠. 많이 했어요. 밤을 새웠습니다. 네. 아까 들어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막 편하게 와서 딱 앉았는데 원고에 막 형광펜, 빨간 별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막 애쓰게 심지어 준비하시잖아요. 띄어쓰기도 체크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을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의 취지나 의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함께 찾아서 이야기하고 만들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변화시켜 가는 게 의미인데 굳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나 마을신문을 하다 보면 콘텐츠나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익산 모현동 라디오 방송을 내가 한다. 그럼 처음에는 내가 모현동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나는 걸 쓰면 되겠죠. 몇 번 하니까 할 말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면 관심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나와서 쭉 가는데 저기 아파트 앞에 자꾸 막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네. 아, 좋아. 나이스. 물론 쓰레기가 버려진 게 나이스는 아니에요. 네. 나이스. 다음 방송 때 저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 이웃집 주부님이라면 또리가 오늘 많이 등장하는데 또리는 엄마하고 이야기하다가 또리랑 왕눈이 왕눈이는 엄마하고 또리는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 이번에 아파트 축제를 하는데 그때 벼룩시장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근데 둘만의 의견이면 좀 끝날 수가 있잖아요. 나이스. 적어서 이번에 방송으로 해야지 하면서 내 주변의 모든 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방송 소재가 돼요. 그리고 주변을 관심 있게 보게 돼요. 네네네. 우리 지역은 저렇구나, 우리 지역은 저렇구나, 이런 방송을 해야지라고 해서 굳이 마을 라디오에서 우리 지역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라는 본래의 의미를 생각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다 보면 지역에 관심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평화동 마을신문도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 월에 한 번씩 시리즈로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을 바꿉시다. 근데 그 중에 저도 평화동사서 마을신문 기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아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평화동에 코롱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평화동이 이제 전주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는 지역이어서 원도심이 있던 곳 아파트들은 이제 오래됐는데 그 한 평화동 코롱 아파트 담이 우범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화동이지만 그쪽에 안 살아서 몰랐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문으로 좀 기사화하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우범지역이었던 이유가 오래되기도 했고 생각해보니까 가로등이 불빛이 너무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좀 밝히자. 근데 이걸 이제 기사화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관심 없으니까 몰랐겠죠. 왜 어두운지도. 가로등만 자세히 봤으면 됐는데 그래서 이걸 시에 건의하고 하면 가로등을 밝혀주니까 좀 밝아지고 기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더 은이 모아진 게 어떻게 하면 여기를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방송 캠페인처럼 만들어서 이걸 캠페인송으로 내보낼까 아니면 뭔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포스터를 붙일까 하다가 나온 얘기가 벽화를 그리자는 거였어요. 우와. 그 벽이에요? 네. 근데 코롱 아파트 단 벽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지만 미터수로 한다고 하면 한 4m? 5m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벽화를 그리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벽화를 그려본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 잘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알겠어. 요즘도 종종 벽화 문의가 저한테 오는데 제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럼 우리가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고 이제 주민들끼리 그 기자분들끼리 팟캐스트 방송하시는 분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평화동이 오래된 곳이니까 지명들이 많아요. 장승백이라든지. 저 장승백이 알아요. 평화동 잘 아시는데요? 아닌가? 거기 서울인가요? 장승백이가 다 있나요? 서울에도 장승백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장승백인 이유가 장승백이 로가 있나요 혹시?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하나 네. 보구나. 장승백이라는 곳이 예전 명칭이 거의 장승이 있었기 때문에 장승백이.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그 장소에 장승도 세워놨거든요. 주민센터 앞인데. 우와. 그리고 이제 꽃밭정이라고 해서 예전에 꽃이 많았던 알아요, 지역. 저도. 네. 꽃밭정이 압니다. 네. 전주의 유명한 지명 이름이지요. 네. 꽃밭이 있었나요? 평화동 거기? 말미리 하셔야겠네요. 네. 꽃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와 관련된 그림들을 담에 그리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주일간 숙제였어요. 각자 생각해보자. 이런 방송하신 기자분들이 신문하신 기자분들이 그리고 한 분은 평화동이 전주에서 복지관이 제일 많대요. 한 6개, 7개. 정말 많네요. 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2개인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뭐 그런 식인데 복지의 메카인데요. 전주 복지의 메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그림을 그리자. 가족들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사니까. 그리고 이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있는 것도 그리자. 네네. 또 이제 어떤 분은 관광지를 하자.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벽에다 이렇게 날개를 그려서 사진 찍는 거. 그런 걸 하자. 그리고 트릭 마술 같은 그림 그리자. 근데 이제 그날
저는 그럼 그 옆에서 붕어빵 팔래요. 아니면 평화동빵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마을미디어부터 색깔을 활성화다니까요. 네. 붕어빵도 사회적 경제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때 결정이 난 것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자였어요. 아이들부터 어르신, 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일주일간 축제가 각자 그려오는 거였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단 분 중에는 유치원 교사분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이들한테 그려오라고 하고 뭐 이제 가족끼리 그려온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대학생들은 좀 같이 그리자고 하면 좀 창피하니까 혼자 열심히 그려오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각자 또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까지는 그것을 이제 벽화에 그리기 위한 또 전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제가 바로 그 전문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재밌는 날을 했으면 빨리 더 이렇게 섭외가 됐을 텐데.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벽화를 그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방송 기자, 방송 신문 하시는 분들이 전부 한 15분들이셨는데, 당일날은 토요일 날 했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렸는데, 250분 정도 나왔어요. 와, 놀랍죠. 진짜 네.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랬던 게 유치원 교사는 애들 다 데리고 나와. 애들이 나오면 엄마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뭐 주부님들은 뭐 옆집 또리네 엄마 아시죠? 얘기는 했었죠. 네네. 네. 왕눈이 네, 엄마랑 왕눈이 엄마랑 또리와 왕눈이 데리고 나와요. 그렇게 돼서 좀 많아진 거고 와. 그 전날이랑은 그 평화동 분여회에서 네네. 밤새 막 김치 새로 담으셔서 밥이랑 막 가지고 오시고 우와. 그렇게 해서 막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요. 거기 지역 마트는 벽화 축제. 예, 벽화 축제. 그 평화동 포로 지역 마트에서는 아파트 단벽 벽화 축제. 이제 막 간식 같은 것을 제공을 해주시고 우와. 그래서 축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축제를 또 기사나 방송으로 또 해서 또 공유가 되고 그쵸. 이런 활동들. 우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캠페인도 하시고 많은 사례가 있어요. 이제 방송 시간상 다른 말씀 못 드리는데 엄청나네요. 근데 그게 마을 미디어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신문을 예로 들어서 저희가 전북일보, 전라일보라고 하는 지역 신문 그리고 중앙에 서울 중심으로 하는 중앙신문, 중앙일보 말한 건 아니에요. 중앙지, 네. 네. 중앙일보도 포함이 되죠. 네, 그렇죠. 중앙지와 지역 신문이 마을 신문과 다른 점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저도 활동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지역 물론 근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야기를 잘 못 들을 뿐더러 중앙지가 예를 들어서 익산 미래센터 익산 얘기 많이 앞에 뭔가의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죠. 그렇죠. 여기 전국을 다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 신문도 물론 다룰 때도 있지만 익산 미래센터 앞뿐만 아니라 전북을 다뤄야 되니까 못 다룰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근데 다룬다고 해도 보통은 이런 기사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네. 어떤 기사냐면 예를 들어서 익산 공공영상 미래센터 앞 삼거리에 신호등과 관련돼서 뭔가 체계가 잘 안 되고 있으니 그래서 뭐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여기에 문제 대한 제기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빠르신데요. 네. 제가 원래 좀 네. 스마트합니다. 문제 제기하고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마을신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벽화만 보더라도 얘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요. 지역신문에 다뤘다고 하면 여기가 뭐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뭔가의 그게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 끝났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피해 다녔겠죠. 그렇겠죠. 그 길을. 네. 그렇게만 기사로 끝냈을 걸 이 마을 미디어를 하면 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벽화도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참여가 되고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마을 미디어 몰랐던 분들도 이런 게 있네. 그래서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런 게 선순환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전부 지역의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재밌는 날에도 사례는 많지만 무리하게 우리가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거 참았습니다. 네. 뭔가 딱 항상 뭐 여러 벽화 사업에 참여해 보면 뭔가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뭐 해결하려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 벽을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 다가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평화동 거기 벽화 이야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화동 마을 미디어에 관심이 없어서 제 동네가 아니라 전 익산시 평화동에 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탄스러웠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조금 생각했던 게 왜 신문에는 익산 날씨는 없지? 그쵸. 전주 날씨는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라디오를 들어도 뭐 광주 쪽 교통 방송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TBS가 광주에 있잖아요. 네, 네.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광주나 뭐 전주 쪽에 어디가 네, 막히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진짜 난 익산의 이야기 궁금한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채워질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어떤 중앙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마을 미디어로 함께 마을의 문제를 누군가가 제기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다 보면 그 이번에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시국이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며 네. 2월 말이라고 합니다. 정상화가 되진 않겠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나 제가 페이스북에 항상 막 엄청 공유를 해요. 그런 그 시국에 대한. 그래서 이제 마을 미디어도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마을에 대한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네, 정말 잘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되게 굉장히 깊이 하게 됐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정작 물론 중요한 우리나라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네네. 중앙지나 우리가 중앙 방송을 보니까. 근데 정작 우리 동네는 무슨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쵸. 누가 안 알려주거든요. 맞아. 참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요즘도 반성에 있나요? 반성에는 그런 말이 없어졌나? 근데 부녀회장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반성이 없고 주민자치회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런 것도 팟캐스트로 공유가 돼서 전혀 얼마나 관심이 좋을까요? 없네요. 네. 네. 저희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하고 이해가 계시면서. 되면서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을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답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저도 앞에 계신 분들처럼 경험하면서 느낀 현재 제 생각인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잠시 머뭇거리는 이유는 좀 됩니다. 다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근데 통하는 부분이에요. 재밌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야 자발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해야 되고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로 이어지는 게 그 다른 점하고도 이어지는데 내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맞아. 내 이야기 할 때 사람들은 제일 재밌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 내 이웃 이야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미디어, 기존 방송과 가장 다른 부분이고 이게 마을 미디어 공동체 나누기의 의미이고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근데 하고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물론 저도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 있을 거예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도 이게 이제 매체이니까 뭔가 말도 좀 더 조심스럽고 필터링. 근데 물론 말이 조심스럽다는 게 당연히 뭐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런 불안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냥 편안하게 앞에 주부님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는 주부님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정말 내 고민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또린 엄마 고민이고 왕린 엄마 고민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고민이고 한데 마이크 앞에 서면 왠지 조금 떨려서 말도 못하겠지만 말을 좀 내용을 정제해서 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남는다면 평생 남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는 게 그게 이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이야기, 내 지운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의미도 좀 잊지 말아야겠죠. 예를 들자고 하면 정말 기존에 이미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상파와 똑같은 방송이라고 하면 아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똑같은 뭐 영화 음악 소개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하면 뭐
그냥 라디오 틀어서 듣지 뭐. 기존에 쭉 나오던. 근데 이제 같은 영화 음악 영화 소개라고 해도 그 안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저기는 왜 영화가 정말 촬영을 해도 좋은 장소인데 왜 안 할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이런 미담이 있는데 영화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영화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잊지 않고 네. 하는 게, 근데 이걸 아우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하면 제일 어려울 좋겠다. 것 네. 그게 참 말이 쉽죠. 네. 네. 재미있기에는 네. 너무 또 욕심이 나고 그렇죠. 부담스럽고 막 네. 그런 부분들이 네. 네. 생기는 것 같고, 제가 그 맨 처음에 팟캐스트 교육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그 축제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축제 때 이제 방송을 편성 받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막막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때는 뭔가 그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 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거. 네. 네. 그렇죠.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 라디오 활동은 한 10년 네네.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전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라디오만 하긴 했어요. 원래는 이제 지상파 라디오 역시 중심에 계십니다. 네, 방송 작가를 했었고 이거 방송 작가를 하다가 네. 대중 미디어 방송 작가를 하다가 이제 공동체 라디오 활동이 10년 됐는데, 활동을 하면서 한 작년 정도부터 조금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말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좀 밀접한데, 저는 공동체 라디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몰랐고, 근데 조금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주변에서 듣거나 그러면서 좀 제 머리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한 게 최근까지 왔었는데, 그게 뭐냐, 좀 강박관념처럼 이런 게 강했어요. 뭐냐, 이건 우리 공동체 라디오, 시민 라디오, 마을 라디오니까 지상파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이웃의 의제, 고민,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게 강박관념처럼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몹시 힘드셨겠네요. 그 교육할 때도 은연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은 똑같고, 근데 많이 이제 변한 게, 제가 그래서 교육 초반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처음 할 때는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편해져서 제가 느끼기에는 말투도 되게 많이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재미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몹시 재밌네요. 그렇네요. 네, 재미있는 곳에서 재미에서 재미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그 이제 쭉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듣고, 이제 같이 활동하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말씀도 주세요.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제 스스럼 없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너무 당신이 너무 그렇게 지역 이야기 막 그런 것만 해서 내가 부담이 많았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고, 또 저도 이제 활동을 역시 계속 해보고 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분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도 재미를 많이 말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재밌게, 이게 뭐 지역의 이야기 뭐 의제를 하지 않더라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고민들,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고, 처음 이런 라디오 하신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 교육 들어갈 때 이걸 마치 고백처럼 제가 해요. 실은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취지인 우리 지역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되 좀 더 재미있게 편하게 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많이. 오늘은 저희 방송 재밌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듣는 분들이 너희나 재밌게 하지. 아유, 못 듣겠다. 근데 분명히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부분까지 들으신 분들은 재밌었기 때문에 계속 듣는 분들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너무 공감이 되지 않고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런 방송은 네. 그런 팟캐스트는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계속 누군가 들어줘야 재미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네, 할 네. 때도. 네. 아무튼 네, 지금 마을 미디어 활동가이신 고영준 선생님과 지금 여러 이야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네.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서 네.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큰 목표나 앞에서 좀 약간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틀은 이 활동을 일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인 거고요. 네. 근데 이건 꼭 저만 아니라 아까 방송 전에 네네. 우리 옆에 신PD님과도 잠깐 얘기 나눴던 건데 네. 이런 우리 나리 활동이 부담 없이 재밌게 좀 일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생활하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일상이 되는 거죠. 취미처럼. 네네. 이 말을 빠뜨렸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생각이 이렇게 조금 변하면서 네. 자주 하는 말이 이 방송을 취미처럼 하시라는 말을 말씀하세요. 취미 땡땡 라디오 하면서 제가 같이 하는 얘기가 저는 취미라는 말이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 그 가벼움 때문에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마을 라디오가 취미라는 얘기를. 왠지 저는 취미라는 말이 물론 다 가진 않겠지만 마을 라디오가 뭔가 좀 생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가볍게가 느껴졌는데 근데 이제 취미라고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거죠. 예를 들어서 좀 더 말해도 되죠? 네네네. 처음 하시는 분, 이게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취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 하신 분들이 마을 라디오 아니면 공로스 라디오 아니면 재미있는 라디오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막 방송을 하거나 콘솔 만지는 것도 좀 두려워하시고 근데 사실 알고 나면 콘솔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이제 막 글을 쓴다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좀 재밌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많이 하는 뭐 취미 중에 하나인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뭐 열쇠고리 만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재단하는 것부터 배우고 하겠죠. 근데 그것을 재밌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못하는데 너무 힘들어라든지 요즘 바느질 하세요? 아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 꽃꽂이도 처음 배우신 분들이 뭐 자료 하는 거 잘 못해도 뭔가 난 못해도 창피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주눅이 안 들죠. 그쵸. 이것도 다 재미있는 과정으로 하고 처음 배우니까 하고 나중에 이제 잘하면 꽃도 잘 꽂는 거고. 근데 라디오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똑같이 꽃꽂이 처음 하는 것처럼 헝겊으로 열쇠를 처음 만드는 것처럼 당연히 그 과정을 재밌게 하시면 되는데 뭔가 낯설고 좀 어려워하시고 한데 그것도 역시 취미처럼 당연히 처음 하니까 글 쓰는 거 어렵고 말하는 거 어렵고 틀리는 건 당연해요. 네. 그것을 너무 이렇게 기존 아나운서 DJ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나는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은 그냥 난 처음이야 하면서 막 하하 웃으면서 막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의 취미면 좋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일상이라는 것처럼 내 그 본업이나 생활하면서 충분히 취미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낚시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아니면 수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지 그런 취미처럼 이런 팟캐스트한 취미는 그런 부분에서 봐도 참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방송을 10년 후에 다시 듣는다고 하면 10년 전 내 목소리를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내 생각들을 다시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취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다른 취미와 비교해서 참 매력 있는 취미구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생뚱맞은 얘기인데 10년 후에 친구를 초대해서 그렇죠. 너 내가 10년 전에 몇 월 며칠에 들었던 라디오 방송 좀 들어볼래?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방금 취미라는 얘기를 한 부분은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막내인데 혹시 취미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취미예요.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네네. 취미고 정말 행복해요. 그건
그 말만 해도 행복해지는데. 근데 5살 때 제가 이제 위 3살 위가 형이고 그 3살 위가 누나인데 네네. 저는 국민학교 때 누나는 이제 중학생이었겠죠.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한 30, 너무 늙은이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니까. 30년도 더 됐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학 공부를 할 때 중학생인 누나가 테이프를 넣어서 어학을 했어요. 근데 그 아마 앞에 계신 두 분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카세트 테이프에 넣고 이제 공 테이프 같은 게 있고 한데 저도 알아요.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녹음에 대한 기억은 제가 없었는데 5살 때 제가 녹음을 부모님들 시켰더라고요. 그때부터였군요. 네, 그때 네가 읽어본 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해서 녹음을 했었어요. 성견지명이 네. 있으셨네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커가면서 녹음한 것조차 기억이 없었는데 아. 제가 평화동으로 8년, 9년 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네네. 이사를 올 때 집 정리하다가 뭔 테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들어봤는데 5살 때 제 목소리예요. 우와. 5살 때요? 그래서 완전 귀엽던가요? 안녕하세요 막 그런 거겠죠. 후방 영국 같은데요? 미묘한 차이죠. 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한 꼬마가 호랑이가 쫓아와서 도망가는데 야자수 위로 올라갔는데 우와. 호랑이가 그 야자수 밑을 뱅뱅뱅뱅 돌다가 치즈가 되었다는 저도 아세요? 알아요, 그 네. 얘기. 버터가 네. 치즈가 되었다는 네, 그런 맞아요, 얘기인데 맞아요. 흑인 꼬마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저 그 책 읽어봤어요. 대박. 그렇죠. 네. 국민학교 다니신 거 맞아요. 네. 사실 국민학교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치 지금 제가 하는 팟캐스트도 네네. 10년 후에 들으면 또 20년 후에 들으면 그때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내 목소리, 내 생각들. 네네. 그런 것도 참 좋겠다. 네, 제가 그럼 생뚱맞은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아니, 선생님 고민하신 네. 게 저의 고민인 것 같아서 네. 저에겐 좀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취미처럼 재미있게. 네. 그래서 이 라디오 준비하면서도 수다스러운 아주머니들의 방송을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왔었거든요. 저희는 저는 네. 저도 이제 그 수다 떠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이렇게 막 아주 예쁨 많이 받으시겠네요. 방송을 그렇게 하기 예쁨 많이 받으시겠어요.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 강 DJ님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형광펜 별표를 부러워해요.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너무 준비 없는 거 제가 아니야? 너무 부족해서 우리 너무 준비 없는 거 아니야? 저 떨렸어요, 맨날 그 지금.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네. 튼튼하게 틀을 준비해 주셔서 온 걸 가지고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다를 떨어도 되지 셋 다 수다 떨면 안 끝나. 안 됩니다. 안 끝나. 5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5시간? 네. 신피디님이 덜덜 떨다가 동사하는 거예요, 동사. 아, 네. 네. 음. 네,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정리도 되고 또 오늘 그 미디어 활동가로 마을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고영준 선생님 네.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이런 미디어 활동을 마을 미디어 활동을 취미로 삼게 되고 또 그냥 뭐 그게 뭐 스페셜한 이벤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조금 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네.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고영준에게 마을 미디어는 네모다. 네모 칸을 치워주세요. 네모가 어려운가요? 2개인가요? 안 정해져 있죠? 큰 네모죠? 그 안에 쭉 되는 거죠? 커다란 네모입니다. 그거 한 1시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 먼저 나갈게요. 앞에 나왔던 네.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 같아요. 결론이고 지금의 바람이기도 하고 마을 미디어는 고영준에 있어서 일상이다. 그게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누구에게나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네네. 전국에 있는 누구나 다 쉽게 마을 미디어가 주체가 되고 네네. 우리 이야기, 우리 지역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게 이제 일상이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네. 또리가 늦게 와도 어린인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일상적인 미디어, 일상적인 팟캐스트, 일상적인 재미있는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마을 미디어 활동 중심에 계신 고영준 선생님 나온 그걸로 할까? 네? 그 마을날은 나에게 있어서 중심이다. 네, 일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 마음 안에 중심으로 있긴 해요. 네. 제가 중심은 당연히 아니고. 네. 그러실 것 대단하십니다. 같아요.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네네. 그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진짜 선생님의 일상이 네. 그 마을 미디어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제가 지금-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또 좀 웃긴 얘기 하나 하자면 지금 고영준 선생님이 저희 반대편에 혼자 앉아 네. 계신데 네. 파란 벽에 마을 미디어 네, 이렇게 아우라가 네. 지금 네. 보이는 네, 현상까지 왔습니다. 저는. 네, 곧 3월에 교육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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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받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말 다 해버려서 교육 때 뭐 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오늘 편찮으신 그 다리를 이끌고 네. 네, 깁스를 하시고 기침도 해주고. 네, 기침도 하고 네. 목발도 하고 시외버스 타고 택시 타고 네. 이렇게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재미를 찾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되게 재밌고 네.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음,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네. 오길 참 잘했다. 네, 저도 네. 정말 재밌는 그쵸. 시간이었고요. 네. 네, 하다 보니 물론 더 하고 싶은 말들의 아쉬움도 많지만 사실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갔어요. 저희는 역시 안 보이셔서 모르겠지만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나? 저희 셋은 앉아있지만 지금 콘솔 달아주시는 신PD님은 1시간 반째 서 계시거든요. 다리를 계속 네. 스트레칭을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을 미디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한 말씀 새로운 시작인가요? 부탁드리고 네, 네. 오늘 네, 영준쌤과의 네. 네, 길고 깊었던 음. 네, 시간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이런 방송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청취만 계속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네, 거예요. 네, 근데 편하게 누구나 다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송, 그리고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도 듣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네, 이 네. 방송을 듣는 분의 방송이 제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 관심 있는 분들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네, 네. 네.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네. 네, 그 말씀 되게 많은 분들- 진심이에요. 네, 네, 진심이 우러납니다. 네. 표정에서.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을 미디어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시민들, 네, 그러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미디어에 참여하고 나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정말 쉽게 잊어버리죠. 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미디어 콘텐츠를 쉽고 또 요즘에는 너무나도 간편하게 소비하지만 미디어를 통한 내 삶의 변화까지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변화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을 미디어는 우리 주변의 미디어에 질문을 던지고 네, 또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마을 미디어의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져서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알을 품는 닭으로 성장해가는 것처럼 미디어에 처음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이 잘 되어지는 네, 민주주의 시민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해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품어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톡톡의 진행자 강은석, 홍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